복권 당첨자를 여러분께 이번에는 소개해 드릴게요. 아저씨의 이름은 잭 휘테커라는 분이세요. 아저씨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55세의 남자로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저씨는 다이아 수저도 금 수저도 은 수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평생 동안 성실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수성가하신 타입입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약 1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그 어떤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체냐면 상하수도관을 건설하는 뭐 그런 작은 이제 건설 업체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부자까지는 아니고. 자, 그렇게 가족도 있고 아저씨가 아주 안락하게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건 딸이 아니라 손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던 아저씨가 2002년 송두리째 인생을 바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단 12월 24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였는데 아저씨가 편의점에서 별 생각 없이 연말이고 하니까 복권이나 한 장 사볼까? 하고 파워볼 복권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복권을 산 사람이 많을수록 거기에 당첨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푼 기대감으로 괜히 연말이고 하니까 복권을 더 많이 샀던 거야. 그래서 당시에 복권의 총 당첨 금액이 3억 1,490만 달러, 한 원화로 3,800억이었어요. 3,800억. 3,800억은 역대 미국 역사상 그때까지만 해도 최고 복권 금액이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3,800억이 최고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복권에 어마어마한 기대를 겁니까? 복권을 이렇게 보면서 TV 생중계를 보고 계셨죠? 근데 이제 보니까 당첨 금액 4 맞네. 8 16 24 여보 나 4개나 맞았어. 아유 여러분, 4개나 맞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인 줄 알아요? 다음 48 여보 나 5개 맞았어. 자, 마지막 숫자는요 27. 아이씨, 하나 틀렸네. 그럼 그렇지 뭐. 숫자가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방송사의 실수였어요. 방송사에서 마지막 숫자를 잘못 얘기해 준 거야. 알고 보니 숫자는 28! 아저씨는 28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3,826억 원!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큰 금액이 당첨되면 한 번에 주지 않아요. 몇 년에 걸쳐서 줘요. 당첨 금액을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눠주게 돼요. 자, 그런데 아저씨가 이 금액을 한꺼번에 받으면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번 받을 때마다 세금을 또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복권협회하고 딜을 친 거야. 야, 나 그거 다 안 봐도 된다. 얼마라고? 3,800억이요. 됐고, 나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으니까 일시불로 줘라. 나한테 돈을 일시불로 주는 대신에 나한테 1억 1,338만 달러만 줘라. 그게 얼마냐? 그래도 1,400억 정도예요. 1,400억을 일시불에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일시불에 받는다고 1,400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 복권을 버지니아주에서 사면 버지니아주에다 줘야 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유타주에서 사면 유타주에다 줘야 돼요. 그래서 아저씨가 세금을 내고 나서 결국에는 한 세금 한 250억 정도 내신 것 같아요. 세금만. 결국 1,100억 원 정도, 1,130억 정도를 아저씨가 수령을 하셨어요. 자, 그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일단 아저씨가 막 돈이 막 몇백억 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좋잖아, 지금. 그런데 아저씨가 워낙 평범하게 사시고 좋은 분이셔가지고 일단 아저씨가 이제 당첨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자,
휘테커 씨, 잭 휘테커 씨, 자, 당첨 금액을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저는 당첨 금액의 10%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기부할 생각이고요. 현재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제가 얼마 전 회사에서 25명 직원을 해고했는데 제가 그 직원을 복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동네에 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런 자선재단에다 제가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 돈을 좀 못 사는 주민들에게 환원할 예정입니다. 뻥이죠? 뻥일까요? 너네는 만약에 1200억 정도, 1000억 정도 돈이 있으면 그거 할래? 잭 휘테커 아저씨는 하셨어요. 실제로 자기가 말한 대로 돈을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박 사건! 역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달라요. 역시 돈의 소중함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복권하면 막 망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잭 휘테커 화이팅! 사랑합니다!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무너지냐면요. 2003년 8월 5일 날 한 스트립 클럽에서 아저씨가 발견된 거예요. 스트립 클럽이 뭐냐면 여자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춰주는 그런 클럽이에요. 아저씨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에. 새벽 5시경에 내가 지금 스트립 클럽에 있는데 누군가가 내 술에다가 약을 타고 내 차에 있던 돈 55만 달러, 약 6억 원 정도를 훔쳐갔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아저씨는 새벽 5시 스트립 클럽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저씨는 현금 6억 원을 차에 넣고 다녔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 6억 원을 차에 넣고 다닌 사람이 있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스화가 되니까 이상한 거야. 와, 저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스트립 클럽도 아니고 막 현금을 왜 현금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막 음주운전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음주운전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저씨가 음주운전을 하니까 저거 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번에는 막 아저씨가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저기 잭 휘테커 돈 많이 번 사람 온다. 이러니까 아저씨가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휙 돌아가지고 막 싸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구설수에 막 이제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아저씨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변호사사 벌금 돼. 벌금 뭐 얼만데. 벌금이 이번에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야, 그거 10번 내도 나 아직 돈 많아 안 나. 그 벌금 한 10배로 갖다 줘. 그 경찰들 10배 줘. 나 아직 돈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그냥 벌금으로 그냥 처리하고 그냥 합의하고 돈으로 다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는 계속 술에 빠져 계시고, 아저씨는 사실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공적인 사업가였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저씨가 복권에 당첨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고 화목하게 살던 아저씨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냥 평범하게 화목하게 살던 가정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술에 쩔어 사는 그 남자와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손녀 한 명 여기 있잖아요. 손녀. 이 손녀 하나는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모양이에요. 가족은 잃었지만 손녀 하나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손녀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이제 남은 돈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흥청망청 썼지만 내가 남아있는 재산은 자기의 딸 손녀 브래그라는 이 손녀가 21살이 되면 성인이 됐다고 미국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이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손녀도 얼굴 보세요. 너무 착해요. 그런데 손녀가 돈맛을 봤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아내도 떠나고 자신의 인생이 복권으로 뭔가 많이 꼬여가면서 이 잭 휘테커 씨가 손녀에게 뭐든지 해주기 시작했어요. 나이 어린 손녀에게
명품 옷이 사고 싶다면 사주고, 차가 사고 싶다면 사주고,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줘버린 거죠.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살짝의 부족함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만족스럽게 살았던 삶이 오히려 평범했던 그녀한테는 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여자아이의 주변에는 얘한테 돈 좀 어떻게 하려고, 얘 부잣집 딸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꼬이기 시작했고, 얘한테 소문이 이런 거예요. 얘가 한 달에 받는 용돈이, 하루에 받는 용돈이 얼마냐? 하루에 하나 6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용돈을. 한 달 아니고 하루에 얘가 60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 야, 오늘 밥 먹자, 햄버거 먹자 이러면 애들은 막 꼬깃꼬깃 5,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먹는데 얘는 그냥 내가 살게. 한 달 후면 햄버거 가게 살 수도 있겠다, 야. 그러다 보니까 2004년 9월입니다. 그녀의 친구 3명이 집에 잠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금품을 막 훔쳐가기도 해요. 친구들이. 또는 한 명은 이제 이 집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막 파티를 하고 막 술을 먹고 하다가 그녀의 친구가 이 할아버지 집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해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친구가. 뭐 친구가 약물 중독으로. 지네 집도 아니고 우리 집 와서 죽었어. 근데 이렇게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새기다 보면 미국에서는 뭘 하게 될까요? 술만 마시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근데 나쁜 친구들이 뭘 하자고 꼬드겼겠어? 마약을 하자고 꼬드겼겠죠. 왜? 미국에서 마약은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물론 마약도 싼 게 있지만 비싼 마약도 많아요. 그래서 비싼 마약은 돈 있는 집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얘는 친구들한테 마약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게 됐죠. 그래서 얘가 거의 폐인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그 와중에 할아버지 휘테커가 더 이상 자기가 술을 막 먹고 약물 중독이 되고 자기 손녀도 망가져가고 이러니까 아예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면허를 반납했어요. 나라에다가. 면허를 그냥 찢어버리고 나 면허증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이제 내 약물 중독을 치료하러 들어갈 겁니다. 이래서 약물 중독을 치료하러 들어갔어요. 어떤 이 재활시설에. 그런데 그때 손녀가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랐죠. 내가 이제 가족도 다 떠나고 나한테는 내 모든 돈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손녀밖에 없는데 손녀가 실종됐어요. 그리고 손녀는 얼마 후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어요. 사망의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결국 복권에 당첨됐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끝나버렸죠. 자, 또 다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요, 복권 당첨으로 약 300억 정도의 큰 돈을 얻었어요. 300억. 그런데 그 300억이라는 돈을 12년 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동전 땡전 한 푼 없이 초라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자신의 분에 넘치는 돈이 들어와서 그걸 너무나 주체하지 못해버리고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쓴 거죠. 그러다가 아주 힘든 최후를 맞이하신 데이비드 리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3년 11월 30일 날 한 요양원에서 사망했다고 언론이 밝혔어요. 당시 나이가 58세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2001년에 이 대박 로또 바로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당시 상금이 무려 286억 원이에요. 근데 그게 2001년에 286억 원이었으니까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지금은 훨씬 더 큰 돈이죠. 그때 당시에 1억 집이 지금은 훨씬 더 가치가 높을 때니까 당시에 286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몇 살이었냐면 46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도둑이었어요. 그래서 강도질을 막 해서 평생 동안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니까 절대 퀄리티 있던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느 날 하루아침에 286억 원이란 돈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벤틀리를 샀어요. 여러분도 차 사고 싶잖아요. 그쵸? 벤틀리를 한 대 샀어요. 뭐 벤틀리 뭐 미국에서 한 3억이면 사. 3억. 286억 원이 당첨됐는데 한 3억 샀어. 3억 주고 벤틀리 한 대 샀어. 그리고 켄터키에다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다가 19억짜리 집을 하나, 큰 집을 샀어요. 19억 사. 괜찮아. 19억 뭐 286억 원이나 했는데. 그리고 23억짜리 자가용 제트기도 구매했어요. 자신의 와이프와 함께 그 외에도 벤틀리만 샀겠냐? 돈 많으면 벤틀리만 샀겠어요. 뭐 롤스로이스든 포르쉐든 뭐 명차를 막 좋은 차 있는 건 다 사댔어. 그것만 했으면 다행이게. 명차만 사고 집만 사면 다행이게. 돈을 막 물 쓰듯이 썼어요. 뭐 돈을, 내가 봤을 땐 있잖아요. 돈도요,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큰 돈이 들어오니까 막 쓴 거야. 그래서 복권이 당첨된 해만 146억 원을 다 날렸어요. 반 정도를 날렸어요. 286억 원 중에 반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한 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마약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좋은 마약은. 그럼 마약은 혼자 안 해요. 막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마약 파티를 막 해요. 마약 파티가 뭐냐? 마약 파티라는 건 저도 영화 속에서만 보던 건데, 그냥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우리는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마약 깔아놓고 술 대신에 마약을 막 코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끼리 놀고 즐기는 거래요. 저도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아무런 계획이 없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계획도 없고 그냥 돈을 계속 쓰는 재미로만 인생을 살았던 거죠. 결국에는 5년 뒤에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모든 상금이 다 날아갔어요. 2006년에는 19억짜리 주택이 압류당했어요. 그의 아내도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지는 건 저주예요. 당시에는 내가 이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돈이 주어지는 건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류가 뭐예요? 뭐 은행에서 집을 가져갔거나 나라에서 집을 가져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행히 재무 설계를 할 사람을 고용을 했었대요. 이거는 난 또 똑똑한 것 같아. 재무 설계라는 게 뭐냐면 누가 내 돈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불려주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맡겼냐? 이 재무 설계를 해준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200억 정도를 투자를 이제 이 사람이 200억 정도를 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야, 200억 가지고 네가 투자해서 돈을 좀 불려봐라. 그래서 자기가 투자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그 50억 좀 내놔봐봐. 나 지금 뭐 사야 돼. 또 몇 달 지나서 야야야 80억만 지금 줘봐봐. 나 뭐 사야 돼. 야, 이번 10억만 줘봐. 나 지금 뭐 사야 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가져. 나중엔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 이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복권이 당첨되고 제대로 투자 관리만 한다면, 물론 투자라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돈을 가지고 투자 관리만 잘했다면 죽을 때까지 1년에 죽을 때까지 매달 1억 원 정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처럼 얘기를 하면 한 달에 너의 생활비로 1억씩 줄게. 1억으로 살아. 그리고 평생 넌 1억을 받고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걸 5년 안에 다 탕진하고 죽었던 거죠. 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복권이 당첨됐을 당시에 11살이었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이런 복권이 당첨된 사람의 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다 써버려서 우리에겐 한 푼도 남지 않았다라는 트위터를 했다고 해요.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혼했고 딸내미는 한 공원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억 원 정도의 복권 당첨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망가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